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승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5초 풀이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박인 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거의 100이면 100, 99를 X로 치환하든지 98을 X로 치환하든지 치환을 해가지고 구해주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정리에서 이제 숫자로 나머지 정리를 했을 때 엄청난 대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들어본다면 5 곱하기 5의 한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5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다가 제가 만약에 4로 나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5를 x로 치환하든지 x로 뭐 4를 x로 치환하든지 해서 치환해서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죠. 여러분들은 5를 x로 치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x 세제곱 나누기 x-1이라는 걸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어떤 개념에 의해서 얘를 0되게 만족하는 1이라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답은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풀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원리냐면 이런 겁니다. 5의 세제곱은 사실은 5 곱하기 5 곱하기 5라는 녀석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4로 나눴기 때문에 제가 5 나누기 4도 한번 검산식을 적어볼 거고 마찬가지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4로 나눴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4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4로 나누면 그 부분은 나머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부분만 보겠냐? 4를 곱하지 않는 그런 부분만 보겠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요 뒤쪽에 있는 1과 1과 1을 곱한 게 결국에는 최종적인 나머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예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세제곱으로 5가 지금 세제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4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5 나누기 4를 하면 나머지는 1일 겁니다. 그래서 그 1을 세제곱을 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1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한 4 정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7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를 적어 보시고요. 6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를 적어 보시고 5 나누기 3 나눴을 때 나머지를 적어 보시고 4 나누기 3 했을 때 나머지 적어보고 이걸 전부 다 곱합니다. 자, 이 곱한 걸 이젠 자세히 봤을 때 3으로 한 번 더 나눠지죠. 참고로 7 나누기 3은 나머지가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자체를 봤을 때 3으로 나눴으니까 한 번 더 나눠진다면 또 나누시면 돼요. 이 3이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하게 되면 결국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누기가 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이런 사실을 가지고 좀 빠르게 한번 5초 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9 나누기 98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걸 100번 정도 곱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1이라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다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98에 100제곱 나누기 99의 나머지가 뭐냐? 자, 이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98 나누기 99 하면은 나머지가 98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쪽도 나머지가 나오게 생각하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정도가 될 겁니다. 맞죠? 98에다가 98 나누기 99를 바로 나눌 수는 없지만
좀 더 오버해서 나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100번 곱했으니까 짝수잖아요. 그래서 1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부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홀수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런다면은 마이너스 1의 9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머지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숫자의 나머지에서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99를 오버해서 한 번 더 나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왔다 생각을 한다면 거꾸로 99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나머지는 98입니다 라고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독립적으로 나누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문제하고 얘랑 이제 비슷한 점이 거의 뭐 1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뭐 1의 거듭제곱이거나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면 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17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2의 1111의 제곱 같은 경우는 2를 1111번 곱했기 때문에 2 나누기 17하고 2 나누기 17하고 모든 2를 다 1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하지만 2라는 숫자는 결국 나머지로서 그냥 2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상복귀 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차이가 1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현재 여기 17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17하고 1 차이 나는 거는 16 아니면 18 정도 있거든요. 이 숫자를 만들 수만 있으면 되는데 2의 거듭제곱은 16이라는 녀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2의 4제곱이 16이기 때문에 과연 2의 4제곱이 몇 제곱 정도 들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4, 2, 8에 대해 가지고 31 정도 되니까 4, 8에 32, 4, 7에 7, 4, 28 정도 갈게요. 그럼 또 7, 4, 28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3 정도 되겠네요. 한마디로 274번 정도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는 거냐면 세제곱 정도가 남는다. 3개 정도가 남는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여기가 7이겠네요. 7.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만들면은 이제 16에 277제곱이라는 녀석을 만들 수가 있게 됐네요. 자, 이제 17 같은 경우하고 요놈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16 나누기 17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지금 홀수 번째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나머지는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고, 얘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8이 나머지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17을 한 번 더 나누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17을 거꾸로 한 번은 더 해주시면은 진정한 나머지 정답은 9라는 5번이 나온다. 거의 5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1 차이가 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따끈따끈한 문제인데요. 2차로 나눴을 때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5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치환을 해서 보통 하지만 저는 치환을 안 하겠습니다. 자, 원리를 좀 알려드리기 전에 기초적인 부분의 원리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적인 좀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예시 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50을 제곱을 한 거를 49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원리 그대로 한번 진행한다면 50을 제곱한 거는 50을 2번 곱한 거를 의미하죠. 거기다가 지금 49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50과 50은 지금 49의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49 더하기 1 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49 더하기 1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전개를 진행하게 되면 49의 제곱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부분. 그 다음에 49라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49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기본적으로 49의 제곱을 갖고 있는 그 이상 애들 있잖아요.
뭐 49의 세제곱이라든지 49의 4제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머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몇 차만 조금 생각하면 되냐면 1차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50의 4제곱 나누기 49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49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49 플러스 1 하고요. 49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49 플러스 1일 겁니다. 자, 정렬하게 되면 49의 4제곱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9의 세제곱 부분이 나오고요. 49의 제곱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49라는 부분이 나오고 상수항은 1이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49의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49의 제곱의 이상인 얘네들은요 나머지가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나머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나누는 걸 보고선 몇 차식의 부분만 나머지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겠죠. 아무리 뒤에 플러스 1이라고 나와도 우리는 50의 12제곱이니까 49 플러스 1이라는 녀석들이 몇 번이 곱해지는 거냐면 12번이 곱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49라는 부분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로가 지금 12번이기 때문에 한 가로당 지금 49를 선택하고 나머지 다 1을 선택한다면 49라는 녀석이 12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상수라는 부분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나누기 49의 제곱을 해주시면은 그게 곧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49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9, 28에다가 9에다가 4니까 8이 되고 588에다가 지금 참고로 2를 더했는데 여기 똑같이 플러스 뒤에 또 1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1까지 더하니까 결국 2를 더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정답은 590입니다.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제곱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자, 지금 이거 나누기 이거를 했을 때 나머지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5꼴로 좀 변형을 한번 해보게 되면 1, 2, 3, 4, 5, 5 플러스 2가 두 번 정도 곱해지는 거에다가 1, 2, 3, 4, 5, 5를 나눠주시면 되죠. 제곱한 부분을. 그래서 한번 나눠오는 걸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나머지는요. 1, 2, 3, 4, 5, 5의 1차 부분과 상수한 부분만 나머지로 쓰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2하고 2가 더해져가지고 4 곱하기 1, 2, 3, 4, 5, 5라는 1차식 부분하고요. 2 곱하기 2인 4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4이기 때문에 4로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1, 2, 3, 4, 5, 6이라는 녀석과 4를 곱한 꼴이기 때문에 C는 자연스럽게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초 프리법 마무리를 짓겠고요. 자,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1차식뿐만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5초 프리법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